한반도와 지구촌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호주 총선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토요일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보수 야당인 자유당과 보수당의 야권연합이 자유당과 국민당의 야권연합이 하원 150석 중에서 88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네. 호주는 2007년부터 노동당이 집권해 왔는데요. 자유당이 국민당과의 연정을 약속하면서 6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왔습니다. 경제가 가장 큰 이슈였던 선거였는데 호주는 중국에다가 석탄 이런 원자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 경제가 최근에 점점 둔화되면서 호주까지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경제 위기론으로 이 문제를 좀 부풀려서 표심을 잡았고요. 또 노동당 시절에 환경을 위해서 도입했던 광산세, 탄소세 이런 것들도 쟁점이었는데 보수 야당이 이걸 없애겠다고 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난민 정책이 있었는데요. 자유당은 노동당의 온건한 정책 때문에 난민이 밀려 들어온다고 주장하면서 난민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집권 노동당한테 마음을 돌린 이유가 있었는데 과도한 당권 투쟁이었습니다. 부총리가 당내 정변을 통해서 당수가 되고 총리 자리를 빼앗고 또 그러다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다시 전직 총리를 내세우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노동당한테 염증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소식이 있군요. 언론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해요? 호주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고국입니다. 네. 머독은 호주 신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호주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기가 소유하는 언론을 동원해서 보수 야당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5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자기 소유의 매체를 동원해서 노동당의 러드 총리를 나치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자유당의 에벗 대표는 머독이 소유한 신문에서 과거에 기자 생활을 했었던 그런 인연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념적으로 머독하고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의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예. 자, 일본 도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원래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 아베 총리가 직접 가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 0.3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염수 유출 문제 때문에 도쿄의 도전이 무산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확신에 찬 발언을 하면서 올림픽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외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과연 진실을 얘기하느냐라는 게 논란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나가는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아베가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라는 논평을 했고요. 또 교토대학의 한 전문가는 총리가 뭘 근거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질려버렸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아베 총리의 유치 공로 이 부분이 더 언론에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우경화 조금 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에이즈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한 환자가 일반인의 평균 수명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에이즈 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14명의 성인 환자를 추적해보니까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은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위험 수준으로 번지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예. 또 미국에서는 지난 3월에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집중적인 치료로 완치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 치료가 지금까지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완치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에이즈보다 흡연이 더 문제다라는 독일 전문가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위안부 소녀상 그림을 우체국 소인으로 쓰기로 한 미국 도시가 있다죠.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최초로 위안부 소녀상을 세웠던 캘리포니아주의 글렌데일시입니다. 네. 우체국의 우편물에 찍는 도장에다가 소녀상을 새긴 특별 소인을 9월 한 달 동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의 모습하고 또 초승달 하나, 별 2개 이런 그림을 그려 넣었는데요. 일본이 사죄를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녀의 모습은 반쪽만 그려 넣었습니다. 네. 재미교포 최정락 씨라는 분이 지난달에 미국 연방우정국에다가 특별소인 지정 청원을 냈고 연방우정국이 그걸 승인하고 또 글렌데일 중앙우체국이 채택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북핵 6자 회담 관련 소식이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6자 회담을 빨리 열자고 촉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던 9.19 공동성명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죠.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에 갔다 온 후에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자 회담 수석대표들하고 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반관 반민 회의를 열자라는 제안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경직된 자세를 계속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제안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고요. 대신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로즈 부부장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단순한 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재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북한이 대화나 협상 절차 등에 진지하게 대한다는 징후가 있을 때까지는 회담 재개에 관심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부의 데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도 어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6월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나왔던 미국의 반응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지금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공습에다가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어서 당장은 북한 핵 문제로 움직일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요즘 남북에서 나오는 그런 입장들 보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측에다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기사가 있군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토요일에 글을 한 편 실었는데요. 네.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이 소중한 성과를 살리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 그 방도는 대화와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 번영을 이룩할 것을 주장해왔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성실하게 응해 나와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평화, 번영 이런 말들 사실 과거 남쪽에서 우리 측에서 자주 쓰던 용어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개성공단 문제 같은 데서 남쪽이 북한의 버르장물을 고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당히 유연하게 나왔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성과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남쪽에 햇볕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평이 있었는데요. 토요일자 노동신문의 글은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역 정책을 연상케 했습니다. 반면에 남쪽에서는 군 출신들이 외교안보를 장악하면서 남한판 성군 정치다라는 냉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다음 달에 북한 핵시설 정밀 타격 같은 3단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라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남쪽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논리 이런 것보다는 안보의 논리가 압도적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북한발 기사 몇 가지 더 있다고요? 간추려 주실까요? 노동신문이 어제 이석기 의원 구속과 관련된 논평을 냈는데요. 예. 자기들하고 억지로 연결해 보려는 모략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통진당 쪽의 행동은 누구의 지령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거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지난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이 보도라는 것을 낸 후로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왕년의 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 얘기인데요. 네.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농구도 보고 만찬도 하기는 했는데 토요일에 베이징으로 나오면서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케네스 베하고 같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